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이 엊그제 지나갔습니다만 올해는 유난히 논란 속에 기념식이 치러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종편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는가면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문제를 놓고도 기념식이 양분되기도 했었습니다. 5.18 하면 떠오른 인물이 한 사람 있죠. 바로 전두환 씨입니다. 그는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으나 여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1672억 원도 여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전 씨의 언니 계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크라우드 소싱이 그것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크라우드 소싱. 이게 일반 청취자들에게는 좀 생소할 텐데요.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집단 협업이라는 뜻인데요. 예.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모두가 제보자가 되고 모두가 수사관이 되는 일종의 실험적인 취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여형 취재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외국 언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 중인 새로운 방식의 취재입니다. 예. 집단 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예. 집단 협업체를 통한 탐사 보도 뭐 이렇게 이해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해외 언론에서도 들어 있었던가요? 네, 당연히 있고요. 예. 사실 이번 한겨레 신문의 크라우드 소싱 실험은 한국 언론에서는 첫 실험이긴 하지만 예. 외국 언론에서는 이미 성공적인 실험 사례들이 많고요. 예. 단순히 언론사만의 기법은 아니고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이죠. 예. 나사에서도 천문 동아리 회원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크라우드 소싱으로 결과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국 언론 가디언이 가장 잘 하고 있는 실험이죠. 예. 자, 근데 한겨레가 이 시점에서 크라우드 소싱에 나선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아무래도 지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사실 모든 언론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예.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육사 사열 논란을 계기로 해서 예. 다시금 그 5공화국에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한겨레 신문이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그래서 계기는 작년 6월에 있었던 육사 사열 논란이 되었고요. 예. 그것이 하나의 첫 출발이 되었지만 역시나 올해 10월에 예.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점이 하나의 절박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자,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자료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한겨레에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공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아까 크라우드 소싱에 대해서 모두가 제보자이고 모두가 수사관이 되는 방식의 실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그 크라우드 소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모두가 마음껏 내려받을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사회부에서 그리고 한겨레 20일 기자들이 함께 협업으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버전 1.0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 이 엑셀 파일에는 첫째 96년 검찰 수사 및 2004년도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도운 이른바 저는 조력자 명단. 예. 두 번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서 모든 친인척을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예. 명예훼손 우려를 고려해서 비자금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추측되는 분들. 셋째, 지금까지 언론 보도로 밝혀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목록. 그리고 네 번째로 전 전 대통령이 다닌 것으로 단 한 번 이상 보도된 바 있는 골프장 리스트를 독자들이 제보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크게 네 종류의 정보를 담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네 가지 핵심 고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버전이 1.0이니까 향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예, 그 엑셀 파일을 보시고요. 예. 저희 한겨레 기자의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엑셀 파일에 저희가 충분히 취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분들인데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는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예. 한계들이 있어서요. 그 명단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한겨레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 한겨레가 다시 그 제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한겨레 기자들이 함께 탐사와 취재를 거쳐서 입증이 된 사실을 다시 보도하고 그 보도된 팩트를 예. 다시금 그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에 업데이트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버전 1.2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공개한 방식. 이것은 아마도 한 달쯤 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말하자면 한 달 뒤에 우리 한겨레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시민들은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2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예. 이런 방식의 독자 제보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올해 10월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한 하루 만에 여러 독자들로부터 제보와 격려가 잇따랐다고 하던데요. 뭐 그 내용을 좀 오늘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면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20일 저녁 7시 30분 현재까지로 제가 기사를 소개했는 20일 저녁 7시 30분까지 22건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어제 하루 포함해서 제가 오늘 기사 때문에 아직 정확히는 세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30건에 가까운 제보가 이메일과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이 세 가지 채널로 신뢰할 만한 제보 신뢰할 만한 들어왔고요. 예.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국민TV도 경쟁자 언론사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아이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운데 가장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예. 골프장에 대한 제보가 매우 많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차명 재산을 의혹되는 재산 관련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골프장 의혹이 제일 많았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 씨가 그 한 번 이상 골프 치러 갔던 골프장에 대한 정보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뭐 골프장이 어디 있는가는 전국에 다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언제 어떤 사람들하고 왔다든지 맞습니다. 뭐 얼마나 라운딩을 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죠. 매우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사람까지 예, 포함한 그것이 제보들이 많이 전두환 씨의 재산을 밝히는 데는 어떠한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골프장 리스트를 공개한 이유는요. 예. 재산 비자금을 추적하는 것과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고요. 그러면요. 전두환 사전에 골프장 리스트를 넣은 이유는 예. 언론 기관으로서의 공익적 보도의 하나로 전두환 전 대통령 늘 공식적으로 밝힌 본인의 재산 29만 원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고급 골프장의 라운딩 비용을 누가 냈는지 예. 말하자면 이것은 언론 기관의 보도의 대상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 그것이 하나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된 보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얘기하신 김에 차명재산 의혹 제보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맛만 좀 보여주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예. 흩어져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해외예요? 그럼요. 1988년도 당시 50미리 청문회에 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여전히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은 주제들이 많은데요. 그때도 예. 해외 재산 의혹들이 많았고요. 예. 제 생각이 제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나 해외의 재산도 저희 한겨레가 꾸준히 탐사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의혹과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국내외 포함이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역시 해외 소유 부동산 의혹과 제보도 있었습니다. 차명 재산에는 차명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혹시 뭐 버진 아일랜드 같은 물론 그 주로 기업들이 하는 경우 있나만 뭐 조세 피란처 그런 곳 또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뭐 스위스의 비밀은행, 비밀구좌 뭐 이런 것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버진 아일랜드와 스위스 뭐 USB 보통 예, USB요. 스위스은행에 대한 제보는 아닌데요. 예. 그 두 기관을 제외한 모종의 해외 소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겨레는 예. 스위스은행 계좌에 대한 의혹은 사실 한겨레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90년대 중반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에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스위스은행 계좌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루어 짐작컨대 그것 역시도 취재해보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기관은 뭐 자료를 뭐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을 하거나 또는 뭐 자료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어쨌든 언론은 뭐 취재권이라고 하지만은 공적 집행권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응하지 않으면 끝이고요. 그렇습니다. 안 보여주겠다 그러면 가서 훔쳐올 수도 없고 한계가 있는데 이번 취재를 위해서 한겨레에서는 어떤 특별한 무슨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가 예. 찾고 고민하다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법을 도입한 것이죠. 한겨레 내부에서만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에 있는 또 그분들 중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있는 분들도 있죠. 우리 일반 시민 그렇습니다. 중에는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서 제가 질문을 자꾸 이어간다면요. 전 씨의 비자금 조성 또는 관리를 도와온 사람들이 뭐 엊그제 한겨레 보도에서도 명단과 사진 또 간단한 설명 등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보도를 보지 못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도와온 사람들을 몇 사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우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고학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고 알려진 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판결문을 통해서 것이죠. 예.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 입증되고 특정된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가령 고양배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예. 김종상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 장혜석 전 청와대 재무관, 그리고 이분은 사기업의 금융기관의 종사자이시긴 하지만 유병국 전 국두파이낸스 사장이라는 예.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고요. 이분 말고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에 출인 조력자 명단만 40여 명이고요. 이 40여 명도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을 도운 조력자 전체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희 한겨레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의 검찰 수사와 2004년도 전재용 씨 판결문을 보면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주려면 누군가 이름을 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름을 빌려준 사람만 수백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뺀 것이지요, 이번에. 예.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추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분만 출인 것이 40여 명이고요. 예.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청와대 전직 직원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크라우드 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직 청와대 직원이라는 정보 말고 예. 이분들의 도대체 언론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어디 사시며 이런 접촉할 방법을 도저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에 기대기로 한 것입니다. 행정정산망을 뭐 어디 기자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이들의 최근 주소나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보고 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면 안 되고요. 불법. 예, 또 물론 해서도 불법 안 되고요. 취재는.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참 한계가 많겠네요. 이 조력자들은 즉 전시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도와준 사람들은 이들도 사법 처리가 됐었습니까? 앞서. 일부 되었고요. 예. 그러나 상당 부분은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금융실명제에 한계가 있는데요. 예. 현재 한국의 금융실명제법은
반쪽짜리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명 계좌를 예. 만든 사람과 만들어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 처벌 규정은 없고요. 오로지 차명 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에 한해서 그것도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이죠. 벌금형 처벌 조항만 갖고 있습니다. 별다른 실효적인 효과가 별로 없군요.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늘 논쟁과 논란의 대상입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조금 더 강화하자,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쟁이 늘 있어 왔고요.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대인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이지요. 그분은 강화하자는 분입니까? 그렇죠. 한겨레도 이번에 이 크라우드소싱 기획을 계기로 이 비자금이 이렇게 그 공공연히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그 관련법에 좀 강화를 좀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후속 보도로 강화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는 어떤 반대 논리가 있는지 당연히 깊이 취재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조력자들 가운데는요, 즉 전시 비자금의 조성과 관리를 도와준 조력자들 가운데는 이들 개인 이외에도, 즉 청와대 직원들 이외에도 우주홍보사, 태양문화협회 이런 뭐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어디 보도해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우선 제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예.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름만 나와 있는데요. 예. 판결문에 따르면 2004년도 전재용 씨 판결문에 따르면 그 당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이지 않습니까? 안기부가 관리하던 금융계좌가 알고 봤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고요. 예. 그러나 판결문에는 자세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러니까 현재의 국정원, 예. 당시 안기부, 국정원이 관리하던 전 대통령의 비밀 계좌 이름을 마치 기업이나 단체처럼 달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홍보사나 태양문화협회가 실질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던 단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거 거의 가공한 단체란 그런 말씀이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고요. 글쎄요, 저도 우주홍보사, 뭐 태양문화협회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우주와 태양을 갖다 쓴 게 좀 가공의 냄새가 짙게 나는군요. 저도 취재하면서 실소를 참지 못했는데요. 예. 우주를 홍보한다. 태양 문화를 알린다. 재미있는 엉뚱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이 조력자 중에는 대기업의 총수도 한 명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석원 전 쌍용 회장이시지요. 예. 1996년도 검찰 수사 때 예. 쌍용 건물 지하에 비자금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61억 원이 예. 현금으로 발견되었고요. 그러나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의 검찰을 한편 신뢰하는 기자로서 가슴 아픈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검찰로 5.18 수사에 관여하셨던 김용철 변호사의 예. 삼성을 생각한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김석원 전 쌍용 회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그분의 그 기업의 지하실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수사가 벌어지지 않아서 예. 검찰 조직에 실망감을 느꼈다라고 예. 김용철 변호사는 서술하시더군요. 예. 그게 전부입니까? 가슴이 아프다라는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전 씨의 비자금에 관한 비밀 보고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왕이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비밀 보고서는 한겨레가 단 이름인데요. 예. 그렇죠. 그런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에 전재영 씨 조세 포탈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비밀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저희 한겨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04년도 전재영 씨 조세 포탈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이 대량 발견되었고요. 예. 당시 수사검사가 유정환 변호사와 안대희 전 대법관이셨는데 예. 저희 기자들이 볼 때는 수사를 매우
충실히 그리고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도대체 누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십 혹은 수백 명에 이르는 차명을 빌려준 명의 수탁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사람의 조력을 거쳐서 비자금 계좌가 형성되었는지 그 일단의 면모를 이 수사 판결문에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고요. 검찰 수사 기록에는 방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보도와 아울러서 검찰에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예. 검찰이 그 방대한 관련 자료인 수사 기록을 어떻게 잘 내어줄까요? 어떨까요?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안 내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검찰이 그걸 거부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많은 요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요. 예. 늘 소송을 거쳐서 얻어온 것이고요. 예. 검찰 조직이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겨레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여러 가지 언론기관과 또 수사기관의 잣대가 다를 수 있고 예. 과거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얻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한겨레가 거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다 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정보공개 청구법에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개인의 명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두환 씨 재산 문제, 특히 추징금 문제는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의 잣대가 다를 수 있을까요? 저희 한겨레는 다르지 않았으면 하고 예. 바라고 있고요. 예. 참고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론기관이 요구한 것은 한겨레가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 사생활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즉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공익적 되죠. 보도의 예. 대상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의 형성과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은 언론기관 그리고 국민의 알 걸 위한 정보공개 대상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는 것이 예. 과거에 이와 같은 공익적 보도 혹은 공익을 위해서 검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죄 말고요. 예. 내란죄 그리고 뇌물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검찰 수사 기록도 정동연 씨를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거쳐서 예.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되어서 그 기록은 5.18 재단을 통해서 누구나 국민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 역시 예. 시민단체와 당시 유가족들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서 예. 공개된 바 있습니다. 소송까지 갔다고는 쳐도 그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한 사례가 이미 있고요.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겨레에서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뭐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도 구해놨습니다. 예, 아무튼 이 공개 정보가 좀 기대됩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 신규로 국민TV 조합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월계 3동의 정재현님, 제주 서귀포의 안호진님, 충남 아산의 이동호님, 서울 면목 본동의 김경덕님, 경기 안산의 김경찬님, 충북 청주의 임지환님, 그리고 끝으로 경기 부천의 심혜숙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초대석에 오늘 한겨레 사회부의 고남훈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언니 재산 찾기와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고 기자님. 예. 오는 10월까지 검찰이 전 씨의 언니 재산 가운데 일부라도 찾아내면 공소시효가 3년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예.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근거해서 예. 거액의 추징금을 낼 의무가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예. 추가로 찾아지면 그리고 그 재산을 추징하면 공소시효는 아니고 추징시효가 예. 3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추징금 확정 판결이 있은 뒤에 올해 10월까지 추징시효가 연장되어 온 과정도 이처럼 검찰이 중간중간에 전 대통령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거나 혹은 분할 추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예. 추징시효를 연장해 와서 예. 올해 10월까지 연장되어 온 것이죠. 예. 원래라면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분할 추징 같은 걸 해서 연장해 오지 않았다면 원래 초기에 시효는 언제까지였습니까? 예. 애초에 추징시효는 1999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이런 의지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회에서 TF팀을 꾸려서라도 전시 은닉 재산을 찾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군요. 예, 맞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예,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회의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했죠. 표현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전직 대통령의 거액의 추징금이 미납되어서 예. 검찰, 즉 말하자면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는 수사기관의 신뢰가 예. 저하될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이 미납 추징금에 대한 이 납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라도 추징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이 문제에 관심 많은 한겨레로서 매우 반가운 그리고 한겨레를 포함해서 한겨레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 그리고 국민 그럼요. 여러분 모두가 반가운 소식이었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최동욱 총장의 이런 지시 또는 촉구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는 한겨레 보도가 계기가 됐고 또 의식한 것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저희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술을 한 잔 기울였지만 그것만은 아닐 테고요. 예. 전 대통령에 대한 진행자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글과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열망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뭐 그런 점도 있다고 보고요. 부인하진 않겠고요. 다만 이번 한겨레가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아주 유례없는 파격적인 취재 방식을 통해서 무게감 있게 기획을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최 총장이 어제 대검 간부회에서 이렇게 TF팀을 꾸려서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과연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저는 언제가 됐든 그래도 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예. 그러리라고 믿고 그래도 아직 검찰에 대해서 저는 기자로서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믿어야만 하겠죠. 국민의 예. 수사기관으로서. 당초 그리고 혹시 예. 한겨레 보도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줬다면 그건 언론기관으로서는 영광이겠죠. 영광이죠. 당초 추징시효가 아까 99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아직도 1,600여억 원이라고 하는 물론 뭐 전두환 씨는 29만 원밖에 없다니까 뭐 배째라 이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뭐 배째 가지고 뭐 1,600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변명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기에 그간 검찰이 전두환 씨의 추징을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수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요? 20점 이상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례로 볼 때 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전례로 볼 때 역대 그동안의 총장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명 이상이 바뀌었을 텐데 과연 검찰이 내부의 그런 자체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로서 이 일을 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겨레 이번 기획 보도가 큰 자극이 됐고 또 그 자극과 국민적인 관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다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어쨌든 한겨레가 이번에 칼을 뺐으니까 썩은 고구마 내리치면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예, 10월까지 쭉 할 예정입니다. 한겨레가 일단
칼을 뺐으니까 좀 견인을 하고요. 특히 제가 이런 기회에 다른 언론에도 하나 당부드린다면은 한겨레 보도를 보고 받아쓰기나 하고 또 한겨레가 앞서서 하니까 뭉개거나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마시고 타 매체들 방송이든 신문이든 잡지든 종편이든 우리 국민TV를 포함해서 이런 매체들이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그럼요. 한겨레에게 주어진 짐이나 숙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요. 타 매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이런 기회에. 크라우드 소싱은 예. 국민과 시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동료 기자와 다른 매체를 포함한 모두의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겨레 21이 지난해 10월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소유라고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 즉 이순자 씨 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석 씨를 거쳐 다시 전 씨의 딸 전효선 씨에게 정해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참 복잡하네, 그죠? 이름이 여러 명 나오니까.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간 어땠습니까? 예. 언론이 밝혀냈잖아요. 청취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정리하자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비리의 핵심 땅이 20여 년 뒤에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을 거쳐서 딸에게 증여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쉽네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권재진 전 법무장관께서 지난해 11월 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셔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21 보도를 언급하면서 전 대통령의 추징을 좀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징 계획이 있느냐 추궁하자 권 전 장관이 이 문제, 즉 서영교 의원이 언급하는 한겨레 21 보도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가 차명재산인지를 예.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지난해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검토했고 그것이 입증이 되었다면 아마 추징이 되었겠죠. 그러나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나 보군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그동안 검찰, 즉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또 어찌 보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검찰총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행정 편제상으로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은 그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최 총장이 어제 대검 간부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라. 이건 어찌 보면 참 한편으로는 대단히 진도가 많이 나갔고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없지 않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입에 발린 얘기라고 미리 예단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동안에 검찰이 해온 짓을 보면은. 그죠? 사실 그런 진행자님의 지적과 우려가 그렇죠? 맞고요. 그렇죠. 합당하고 맞고요. 그래서 더더욱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있다면 검찰이 좀 더 부담을 갖고 열심히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전 씨의 자녀들 얘기가 나온 김에 자녀도 여러 명입니다. 차남 전재용 씨, 2004년 조세 포탈 사건.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첫째,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등장한 전 씨의 언니 재산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가지를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 2004년도 예,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한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은 애초에 대검 중수부, 지금은 없어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대기업 관련 수사를 하다가 수상한 차명 계좌의 흐름을 발견하고 예, 그 과정에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2004년에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로 전재용 씨가 갖고 있는 채권 계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그것이 전재용 씨의 온전한 전재용 씨의 채권이 아니었고 예, 계좌의 흐름을 분석해 보니 이것은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채권이었다라고 예, 입증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전재용 씨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비자금이 아니고 그럼 뭐랍니까? 1987년도에 본인의 결혼식 축의금을 외할아버지 전재용 씨의 외할아버지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지요. 예. 이규동 전 대한노인 회장이
말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재테크를 한 뒤에 예.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액수가 얼마였죠? 그 당시 검찰이 최종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인정된 채권은 73억 여원이었고요. 그게 결혼 축하금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혼 축하금으로 73억 원을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자, 본질을 다시 계속해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조세 포탈 사건 전재용 씨 채권으로 시작해서 예. 마무리는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끝이 난 예. 몇 안 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성공한 수사였다. 예. 두 번째.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 전재용 씨 조세 포탈 사건의 채권의 흐름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방대한 그 은닉 재산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요. 예.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이 있어서 비교적 취재하기도 쉽고 알려지기도 쉬운데 반면에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부실한 금융실명제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예. 검찰의 수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의 취재 또한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욱 비밀보고서라고 생각되는 이 검찰 수사 기록을 예. 사생활 정보를 빼고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보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번 것입니다. 취재는 아주 중요한 자료군요. 그렇습니다. 꼭 입수하시길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은 전재용 씨입니다. 시공사라고 하는 장남이 전재국 씨. 둘째가 지금 전재국 사남이 씨. 전재용 제가 씨고요. 착각했습니다. 삼남이 전재만 씨입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 예. 이 사람이 지금 시공사라고 하는 출판업계에서 상당히 규모가 크고 또 좋은 책도 드러낸다고 들었습니다만. 좋은 책 많이 냅니다, 예. 사실은. 이 출판사의 대표로 있는데요. 이 전재국 씨가 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두고도 세간에서는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비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번 제기되었죠. 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 있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나 또 최근 입수된 첩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겨레. 아직 전재국 씨 관련된 제보는 없고요. 워낙에 시공사라는 대규모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예. 실제로 전재국 씨와 전재용 씨 두 분의 두 아들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은 예.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출판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니 그럼요. 어디 룸사롱을 경영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은 그에 뒷받침이 되는 자금에 대한 출처는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재국 씨나 전재용 씨가 저는 어디 일반 대기업에 취직해서 몇 년간 알뜰하게 저축을 해서 적금을 타가지고 회사를 세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점이지요. 그렇다면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공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돈이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자, 검찰이 못하면 언론이라도 해야 되겠죠. 한겨레가 지금 그 몫을 이번에 톡톡히 해주리라고 기대하고요. 전직 대통령, 먼저 보태는 말씀 있으시면은. 전두환 대통령의 자녀들에 대한 이 언론의 관심과 보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혹시나 소수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아버지를 둬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특혜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96년도에 딸 효선 씨는 비자금 가운데 채권 일부를 23억 원어치를 용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용돈으로요? 보도된 내용인데 예. 많이 보도되지 않아서
아마 이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96년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검찰 수사 과정, 재판 공판 과정에서 예. 전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궁에 실제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92년에 즉 퇴임 이후에 비자금 채권 가운데 일부인 23억 원을 딸 효선 씨에게 주었다. 용돈 명목으로 주었다. 그래서 검찰이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추궁을 하자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한 대목도 있고요. 예. 아드님 전재국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런 직책과 공식적 직책 없이 오공화국 당시의 비서관 회의록을 보면 예. 비공식적 자격으로 비서관 회의에도 참석을 하는 등 실제로 공무에 관여한 매우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비서관이 아닌데 비서관이 어떻게 참석을 하죠? 궁금하신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밌게 읽은 그 오공화국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관 회의록이 존재합니다. 1994년도 월간조선에서 나온 전두환 육성 증언이라는 책인데요. 예. 김성익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께서 지은 책입니다.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전제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아까 전직 대통령, 지금 제가 우리 청취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범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붙이지 말라. 이런 청취자의 의견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고요. 전직 대통령 중에는 전두환 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태우 씨도 있습니다. 액수는 적지만은 노태우 씨도 지금 추징금이 일부 미납돼 있죠. 어떤 상황인가요? 전 전 대통령과 달리 상당 부분을 냈습니다. 예. 총 2,682억 원 중에 284억 원을만 빼고 예. 현재 모두 납부한 상태이고요. 전 전 대통령에게 비하면 매우 많이 내신 것이지요. 상당 부분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약 10% 정도를 미납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미납은 안 내려고 미납했을까요? 부족해서 미납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역시도 수사와 또한 언론의 탐사 주제인 것 같은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일이고 예.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비하면 그나마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난 예.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라고만 넘어갈 건 아니고 깔끔하게 다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추징금을 이렇게 안 내면 이거 출국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그 행정적인 조치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전직 대통령은 그 뭐 주변에도 친인척 중에도 돈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친인척이 뭐 꼭 연좌지 비슷하게 이런 사람 돈을 갚아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내야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두환 씨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장세동 씨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안은 좀 다릅니다. 이른바 수직임 사건과 관련돼서 유족들의 손해배상 구상금이 6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구상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국가가 물어준 돈을 국가가 본인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구상금이죠. 맞습니다. 6억 3천만 원을 아직 내고 있지 않은데요. 추징 책임은, 즉 돈을 받아낼 책임은 법무부와 국정원이 장세동 씨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이 법무부와 국정원이 장세동 씨한테 돈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던가요? 잘 안 하고 있고요. 왜요? 청취자께서는 부하도 보스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 내야 될 돈을 무려 6억여 원이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내고 있지 않은데 한겨레 취재에 대해서 법무부와 국정원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할 만큼 노력을 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제 언론기관에 볼 때는 그 노력이 턱도 없다. 턱도 없다. 국민들의 기대치에 한참 가지 못한다. 기대는 물론이거니와 법을 집행할 법을 집행할 이 국가기관으로서 본인의 책무조차도 기본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게다가 안기부장까지 있고 전두환 씨의 그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세동 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서민들, 우리 이웃이라면은 6억,
또는 1,600억 이렇게 안 냈으면은 며칠 뒤에 바로 딱지 붙이러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 이들은 딱지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장세동 씨 재산은 뭐 30만 원밖에 없는가요? 장세동 씨의 공식적인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재산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분 실제로는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추측이 되고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장세동 씨 같은 경우에 장세동 씨는 지난 2002년에 예. 죄송합니다. 2002년이네요. 예. 지난 2002년에 대선 출마를 하십니다. 한번 했죠. 그때 선관위의 재산으로 재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장세동 신고하죠. 씨가 신고한 재산이 2002년 기준 38억 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인의 안기부장 시절의 조작 사건으로 한 가족을 풍비박산낸 그렇죠. 바로 그 가짜 간첩 조작 사건 아닙니까? 수직임. 맞습니다. 그래서 수지김 씨 유가족은 아주 오랜 기간 정신적 물질적 피해 때문에 예.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참으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얼마나 그런 험악하게 최후를 맞았습니까? 수직임. 본인의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을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모자랄 판에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가 수지김 사건으로 장세동 씨가 나라에 내야 할 구상금을 내야 할 의무는 2008년에 생깁니다. 아. 이 6년 사이에 갑자기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뭐 그럼 보나마나 빼돌리거나 안 그러면 명의이전을 했군요.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합리적 추측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38억을 가지신 분이 예. 유럽 지금까지 참고로 10억여 원은 냈는데요. 남은 구상금, 즉 추가로 더 내야 할 돈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신고한 재산만 하더라도 모두 내고도 남을 돈 재산을 갖고 있었다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처음 구상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장세동 씨에게 부과된 구상금은 14억여 원이고요. 그 이 가운데 일부는 내었지만 8억은 냈군요. 일부 내었고 3억여 원이 남아 있고요. 6억여 원인 이유는 예. 3억여 원을 미납하면 법과 법령에 의해서 지연 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자 같은 것이지요. 6억이 됐군요. 그것을 모두 합치면 6억여 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떼먹을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했던 수지임 사건의 유족을 떠올린다면 이런 기자님, 행동을 고 기자님, 할 수는 없었겠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수직임 사건 예. 짧게 한 30초에 걸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보다는 오히려 정운현 진행자님께서 더 잘 아시고 또 소개를 많이 하셨던 사건인데요. 지난 1980년대 초에 예. 홍콩에서 벌어진 부부싸움 과정에서 예. 남편 윤태식 씨가 부인 수지김 씨를 여성입니다. 수직임은 여성인 부인 유수지김 씨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사법처리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월북을 기도했습니다. 예. 놀랍게도 그 당시 안기부장인 장세동 씨의 지시로 이 사건을 그냥 살인사건으로 덮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80년대 중후반 즉 87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무렵이죠. 그 당시에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북풍거리로 부부 싸움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예. 조작이 조작으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간첩으로 조작된 수지김 씨의 유가족들은 사람으로서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럼요. 물질적 피해를 입었지요. 한 집안을 완전 파멸로 만들어놨죠. 맞습니다. 자, 수직임 사건은 그런 것이고요. 자, 고 기자님 우리가 1시간 가량 한 50여 분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또 뵙기로 하되. 예. 그래서 오늘 끝으로 이번 기획이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 국민TV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당부의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찾기 협업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마디로 모두가 제보자이고 모두가 수사관이다.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 기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사회부 고나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민TV